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건강 상식 하나를 완전히 박살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변비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굳게 믿고 매일같이 채소를 챙겨 드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큰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변비의 진짜 원인이 바로 그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챙겨 드셨던 채소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변비에 좋다는 그 채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장을 틀어막고 찢어놓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채소의 무서운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쾌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변비에 시달리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히 밝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채소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오히려 채소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토록 채소의 두 얼굴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게 된 데에는 제 가슴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변비로 고생하셨던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나물을 파셨던 저희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변비에 고구마가 좋다 하면 고구마만 드셨고 양배추가 최고라 하면 양배추만 드셨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드실수록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밤새 가스가 차서 끙끙 앓으셨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리며 어린 마음에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가 우리 엄마를 더 아프게만 하는 걸까? 그 의문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연구 끝에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능 채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과거에 저희 어머니처럼 잘못된 채소, 섭취법 때문에 병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어머니를 살렸던 그리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채소의 배신으로부터 구했던 그 모든 비법을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부디 채소의 진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2살의 박철수 아버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다는 그분은 완전히 희망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하루는 늘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1시간 넘게 변기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꺼리게 되고 사랑하는 손주가 놀러와도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삶이 통째로 변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지요. 저는 아버님께 평소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그래도 식단만큼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챙기고 있다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믿음으로 사과와 양배추,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생채소 샐러드를 한 사발씩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난 10년간 아버님을 괴롭힌 범인이 바로 매일 아침 드셨던 그 건강 샐러드입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 약이 아니라 독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챙겨 먹은 건강식이 독이라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왜 박철수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나도 박철수 아버님처럼 하고 있었는데 하며 가슴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비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바로 변비는 다 똑같은 변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비는 그 성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이 너무 예민해서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는 경련성 변비이고, 다른 하나는 장이 힘이 없어서 연주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서행성 변비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변을 봐도 토끼 똥처럼 작고 단단하게 끊어져 나오고, 배에 가스가 잘 차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플 때가 잦다면 그건 경련성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의 장은 아주 예민하고 성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 생채소에 억센 섬유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난 피부를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억센 섬유질이 성난 장 벽을 계속 긁고 자극해서 장의 경련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장에서 가스를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채소를 먹을수록 변은 더 막히고 배는 가스로 터질 듯이 아파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철수 아버님이야말로 바로 이 채소 맹신이 낳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반면 배가 아프지는 않은데 며칠씩 변을 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고, 변이 무르고 힘이 없다면 그건 장이 무기력한 서행성 변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채소의 섬유질이 정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변의 부피를 늘려서 힘없는 장을 안에서부터 자극하고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변비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대로 채소를 먹는 것이야말로 내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채소의 배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 아버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명쾌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박철수 아버님은 이 방법으로 단 일주일 만에 10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독이 되는 채소를 피하고 약이 되는 채소를 먹는 법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예민한 경련성 변비라면 지금 당장 생채소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채소는 풀에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시오. 시금치는 살짝 데쳐 조물조물 무쳐 드시고 억센 배추는 된장국에 넣어 푹 끓여 드십시오. 무는 푹 익혀 나물로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익히면 억세고 성난 섬유질은 온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변에 수분을 공급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이로운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민한 장을 가진 분들이 채소를 약으로 먹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차가운 물은 경련하는 장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반대로 힘없는 서행성 변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채소의 효과를 200% 끌어올려 보약으로 먹는 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바로 물과 걷기 운동입니다. 힘없는 장에 채소 섬유질만 잔뜩 들어가고 물이 부족하면 섬유질이 장 속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 변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하루 6잔 이상의 맑은 물을 함께 마셔주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씩 힘차게 걸으십시오. 걷기 운동은 밖에서 장을 주물러주는 최고의 마사지입니다. 채소와 물 그리고 걷기 이 세 가지가 힘없는 장을 깨우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박철수 아버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채소 샐러드를 바로 중단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모든 채소를 푹 익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님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고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편안한 아침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변비 걱정 없이 친구들과 며칠씩 걸리는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채소의 배신에서 벗어나 진짜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마지막 비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내 몸에 맞는 채소 섭취법을 찾으셨다면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올리브유는 장벽을 코팅하여 변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는 천연 윤활유입니다. 어르신께서 올바른 채소 섭취로 변을 잘 만드셨다면 올리브유는 그 변이 나가는 길을 아주 매끄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올바른 채소 섭취법과 올리브유 한 스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변비약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변비엔 채소라는 낡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저 내 변비가 장이 예민해서 생긴 경련성 변비인지 장이 힘이 없어서 생긴 서행성 변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민한 장이라면 모든 채소를 푹 익혀서 드시고 힘없는 장이라면 충분한 물, 그리고 걷기 운동과 함께 채소를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채소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채소를 나를 살리는 보약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오랜 고통의 끝을 맺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과 꼭 나눠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을 평생의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배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르기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다른 병을 함께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직접 진찰을 받으시고 내 몸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모든 어르신들께서 매일 아침 상쾌한 소식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여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